안녕하세요. 교육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는 첫 번째, 입학시험, 두 번째, 학교생활, 세 번째, AP나 IB 커리큘럼, 네 번째, SAT, IB 시험,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입학시험입니다. 경쟁률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학교든 경쟁률은 높습니다. 특히 2021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유학을 국내 학교로 대체하면서 제주 국제학교는 거의 포화 상태로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라고 합니다. 고학년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은 저학년이 높습니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입학시험 단골 맵테스트가 무엇인가요? 맵테스트에는 수학과 영어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영어 시험에는 문법과 단어 사용에 대한 랭귀지 유즈와 독해 능력을 시험하는 리딩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문법, 문장의 종류, 펑츄에이션, 구두법, 대문자, 소문자 활용, 빈칸 채우기 방법을 알면 됩니다. 개념을 똑바로 잡고 이런 샘플 문제들로 연습하면 충분히 시험에 준비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시험은 저학년이라면 기초 뺄셈, 덧셈과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 후로는 방정식, 세 자릿수의 나누기, 곱하기까지 나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도 길고 스토리텔링 문제들도 나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카페, 상따모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저학년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학교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주로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묘사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등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2, 이어 3 정도의 원어민 아이들도 스펠링과 문법은 많이 틀립니다. 완벽함에 목매지 마시고 의사소통과 표현을 길러주세요. 집에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법도 교정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지원하기 전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생활기록부 성적표는 지원 절차일 뿐 합격은 입학시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한국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한국 성적을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적이 좋지 않다면 입학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큰 발전을 보인다면 학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지원 전에 마지막 학교 시험이 있다면 학교 시험도 많이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나오는 면접 질문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학교든지 지원 이유, 원래 다니던 학교를 옮기는 이유, 관심사,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방과 후 활동, 취미, 성격 등의 기본적인 질문은 다 합니다. 학년이 높으면 학문적인 질문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학교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성향과 의사소통, 자기 주장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학년에 국제학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해외에서는 얼마나 살다 왔는지, 왜 이 학교로 지원을 했는지,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학교에 입학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큰 중점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년이 높으면 학문적인 질문도 있을 겁니다. 최두희 국제학교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NLCS나 BHA의 경우 주어진 사진을 보고 묘사와 설명하는 것과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면접관과 토론합니다. 영어 어휘력 등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의 사고와 시사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만든 국제학교 모의 면접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질문은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학교에서는 뭐든지 영어로 다 말하고 수업이나 시험도 영어로 되어 있나요?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교과서, 시험, 숙제 모두 영어로 쓰여져 있고 영어로 써야 합니다. 다만 수업 외에 친구들과 대화는 한국어로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수업의 시간에도 영어를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지나친 간섭이라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선생님도 모두 외국인인가요? 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어, 국사 선생님은 한국인이시고 다른 과목에도 드물게 한국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즉 대부분 외국인이십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한국인 교사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직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중고 통합학교의 경우 정원은 유치부 포함 1,400명에서 1,500명 정도입니다. 한반의 정원은 10명 초중반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의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거의 모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엄연히 규율이 잘 지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자리를 앉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학생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또 한국 학교가 아니라고 학습적으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학습 강도가 높고 본격적으로 사교육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수업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국제학교 중등생 과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 들어간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떤 과목이든지 과제는 주로 글을 쓰는 형식입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 단순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주제를 정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으니 머리를 쥐어맬 정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쓰인 글을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 말로 써야 합니다. 아이도 스스로 해봐야 하니 처음부터 도움 주지 마세요. 숙제량은 적지 않습니다. 집중과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제출일까지 내는 것도 과제의 일부입니다. AP, IB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입니다. IB 교육이 국내 학교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IB는 탐구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과제나 시험으로 발표와 에세이 작성이 맞습니다. 수학의 경우 주제를 정하고 탐구하는 글, 과학은 실험 리포트, 국어나 영어는 문학작품이나 미디어를 분석하는 글을 씁니다. 미술은 한국입시미술과는 다르게 기술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창의성과 과정을 봐서 순수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작성하고 작가와 미술작품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외에 색다른 과목도 있는데 NLCS 제주의 경우에는 철학도 있고 프랑스물 아시아는 ESS, 환경시스템과 사회라는 융합과학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IB에는 기본 과목과 더불어 Theory of Knowledge 라는 과목과 Extended Essay, CAS라는 활동도 디플로마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tended Essay는 학생이 과목과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쓰는 4,000자 이내 소논문이고 TOK는 지식 자체를 탐구하는 과목이며 CAS는 교과 이외 활동, 창작활동, 신체활동, 봉사입니다. AP나 IB 중 뭘 선택할까요? 아이의 성향 및 진로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유럽으로 진학한다면 IB, 미국으로 진학한다면 AP를 선택합니다. 또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IB는 장시간에 걸쳐 최종 시험을 보고 AP는 한국 수능처럼 하루 안에 끝나지만 과제나 문제의 양은 IB가 더 많습니다. 또한 IB는 글을 쓰는 과제와 시험이 많으므로 글을 잘 쓰는 학생에 유리합니다. IB 학생들이 미국 대학 지원하면 AP 학생들보다 불리한가요? 미국 대학 지원 시 SAT와 AP가 일반적인데 IB 디플로마와 SAT가 많이 다른가요? IB와 SAT는 확실히 다릅니다. 수학은 잘한다면 SAT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영어는 문제 유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IB 점수와 함께 학교마다 원하는 SAT 점수가 있기 때문에 IB 학교를 다닌다면 SAT도 준비해야 해서 성적 관리에 신경 더 써야 할 뿐 IB 과정 자체가 미국 대학 진학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IB도 미국 대학에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SAT 준비는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SAT는 장기간 준비하거나 몇 개월 몰아서 연습합니다. 장기간 준비한다면 8, 9학년부터 PSAT를 하고 10학년 겨울방학에 SAT를 시작하고 단기간 준비한다면 11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2, 3개월 안에 실력을 만들어 갑니다. 10학년 때 굳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늦어도 10학년까지는 SAT를 끝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대학에 진학할 때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SAT와 함께 공부해도 좋을까요?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대학이면 기본적으로 토플 100점은 넘으시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토플을 처음 접한다면 첫 시험부터 바로 100점을 넘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두세 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SAT는 보통 토플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은 후에 SAT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토플의 리딩은 SAT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